하나, 둘, 셋. 자, 여러분의 열렬한 인사와 함께 모두 뭉아, 온 국민 전 세계 모두가 듣기 좋아하는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의 BJ 대봉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어떻게 소란의 1, 2, 3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서 오늘 시작해볼 예정인데요. 한 주가 지나고 돌아온 오늘, 바로 과거의 선조의 눈물로 만들어진 바로 8월 15일 강복절인데요. 미리 말하는데 선조라고 해가지고 막 그 왕 이름 선조랑 헷갈리는 그런 멍청한 사람은 없겠죠? 그죠? 이런 사소한 거에 헷갈리는 거는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선조와 다른 선조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믿고 보는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를 시작해 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강복절 날을 맞은 만큼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귀하고 상기하면서 호국 영령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 한번 마무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장마와 태풍들이 몰아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더위가 가실 줄 모르고 미친 듯한 뜨거움이 아마 여러분을 반기지 않을까 하는 날씨입니다. 호국망령 말고요. 그런 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괜히 밖에서 나이 좋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일사병, 열사병 같은 온열진화 같은 거 주의하면서 가능한 시원한 집안에서 에어컨 틀고 그냥 그늘에서 쉬거나 게임이나 하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오늘도 이제 날이 선선해졌으니까 핸드폰에 이제 데이몽의 방송을 켜놓고 데이몽의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를 시청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햇빛을 피하면서 이어폰으로 저희 라디오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밤에 일하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이도 덥고 하니까 햇빛은 최대한 맞지 말고 바람 잘 맞으면서 물도 잘 드시고 물 많이 먹다 보면 탈진 생기니까 식용, 식용 포도당도 챙기면서 휴식 취하시고 피부 타면은 또 나처럼 늙어 보일 수 있으니까 선크림 같은 거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고 주변 사람들도 챙기고 오늘 같은 기념일적인 날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게스트가 따로 없어요. 바로 게스트가 없는 날이니까요. 대신 아마 제가 디스코드 공지방에도 올렸을 텐데 오늘은 시청자분이 제가 이제 골라가지고 시청자분이 퀴즈를 맞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추셔서 세 문제를 맞추신다면 선물을 받아가시는 날이죠. 혹시라도 기다리시다가 남아서 이렇게 딱 내가 불렀을 때 혹시 퀴즈 풀 사람? 하고 물어봤는데 먼저 대답하시는 분을 모실 거고 혹시라도 없다면은 그냥 유튜브 분들께서 맞추는 걸로 갈 거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퀴즈 푸시고 선물 받아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콘텐츠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개꿀 질문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개꿀 셀프로 여러분들을 한번 맞이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애초에 질문할 것도 없고 셀프할 것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는 코너일 것 같아요. 예전에 자주 했던 코너인데요. 바로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는 코너. 바로 개꿀 히스토리입니다. 최근에는 게스트분이 많고 개꿀 폼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자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다른 역사적 이야기나 아니면 기원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저 이스미 데이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마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희 이야기를 드시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목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바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입니다. 바야흐로 제가 학생 때의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그때 사실 착한 아이가 되고 싶었는데요. 그 착한 아이가 되고 싶었다는 게 진짜 뉴스에 나와 가지고 착한 어린이상 같은 거 받고 경찰 표창장 같은 거 받는 정도의 진짜 간종기가 있을 정도의 그런 착한 아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선생님도 도와드리고 말도 잘 듣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또 귀찮은 거를 좀 싫어해 가지고 나서는 것도 좀 싫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서 어릴 때는 착한 아이가 되려고 했지만 착한 아이라기보다 그냥 말 잘 듣는 학생, 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학창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특별하게 선물을 받거나 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착한 아이라고 표시가 된 적도 없고, 그래 얘는 딱 그런 애구나라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걸어가는 거예요. 흔히 근처에서 뵐 수 있는 폐지 주는 할머니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주워 가셨는지 진짜 산더미만하게 리어카를 끌고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어카를 끌고 사거리를 건너야 되는데 건너시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별생각 없이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문득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요. 아마 어느 분들은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진 시점에서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있잖아요. 차라리 불순한 의도를 좀 가졌어도 착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한 일을 하는 게 막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 우울감을 느껴서 그럴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그 당시 할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선물을 받고 싶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할머니한테 다가갔죠. 뚜벅뚜벅뚜벅. 그리고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건너시기 힘드실 텐데 도와드릴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뭔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고개를 쓱 숙이시면서 리어카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어카에 들어가서 리어카를 쑥 하고 밀었죠. 그리고 이제 리어카를 쑥 하고 밀었는데, 리어카를 쑥 미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당시 학생이어도 이제 젊은 남성이니까 힘이 좀 있잖아. 그래서 리어카를 밀고 쑥 빠르게 건넜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학생이어도 힘이 나니까 땀을 한번 싹 닦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뭐가 이상한 거야. 그냥 쓱 보니까 횡단보도 중간도 못 건너온 할머니가 몸이 다리가 이제 불편하셔서 반도 못 건너오신 거야. 근데 신호는 끝나서 막 이제 그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나 혼자 간 거야, 리어카 끌고. 와, 그 순간 생각에 정신이 나간 거야. 와, 이거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리어카를 훔치려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미친 사람 마냥 칵 뛰어가서 할머니 죄송합니다고 할머니를 바로 업어서 모셔왔어.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좀도둑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좀 내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 리어카를 훔쳐서 제가 이제 따로 폐지를 팔지는 않았고, 이제 할머니까지 이제 리어카를 끌고 와서 이제 할머니도 모셔오고, 뭐 순서가 반대로 되긴 했지만 이제 할머니 이제 사거리 건너게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이제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하면서 요구르트를 받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요구르트 받으면서 갔는데, 여러분들 봤을 땐 이 자그마한 이야기가 어떤가요? 진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훔치려고 했던 거 같나요? 그 와중에 채팅창에는 그거 가지고 가나요? 이러는 말도 있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래도 알죠?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예? 확실한 것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저는 가능한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라고요. 절대 고의성이 있어서 리어커만 가지고 건넌 게 아니고 할머니도 나중에 모셔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걸요. 아시죠, 여러분들? 걔 나중에 또 이런 거 같고 막 데이몽님은 왜 할머니는 안 모시고 가셨어요? 혹시 훔치려고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 같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좋습니다. 괜히 이런 거 이제 또 좀 내가 혼자 지레 찔려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 순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개꿀 히스토리였으니까 이번 시간은 바로 눈은 번뜩 귀를 쫑긋 입을 앙다보는 시간인 바로 개꿀 명언 시간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전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이번에 제가 가져온 명언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헌학자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라는 분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명언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번 명언은요. 언제까지나 제자로서만 머물러 있음은 스승에 대한 좋은 보답이 아니다. 라는 명언인데요. 옛말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래는 언제나 과거보다 나아야 한다고 자수성가해야지요. 여러분들도. 네? 언제까지 제자로만 스승 밑에서 제자로만 머물면 안 돼요. 크랙 어서 와요. 저희도 부모님 밑에서 언제까지 살 수 없는 만큼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잘 나가는 모습으로 당당히 앞에 서야 되니까 스승님 밑에서 그리고 스승님 밑에서 이제 제자로 이제 있는 것보다는 반대로 이제 좀 더 이제 어울려 나가서 스승이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저희 한 해의 1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자분들이 꼭 스승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예의가 아니다. 스승에 대한 기만이다 이러는데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 아인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거죠. 제자는 제자인데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되는 거지. 내가 항상 얘기한 말 있잖아. 옹고지신이라고. 옛것을 두고 새것을 배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옹고지시란 말이 개인이 있는 게 아닌 말이에요. 예? 옛날이었던 스승을 그대로 두되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새롭게 이제 제자가 나아가야 되는 거.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라고. 나 봐. 얼마나 발전 있는 사람이야.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니까 발전 있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 왜 물음표가 나오지? 왜 물음표가 나오죠? 느낌표 펴요. 느낌표. 아주 미친 듯이 물음표를 돌렸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두 분이 물음표를 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의견이고 단체의 의견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제가 이제 뭐 침해할 수 없고 한 세네 명? 네 명 정도는 해야지. 단체는 안 듣는 거죠가 아니죠. 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어드리고 있을 뿐이니까요. 결국 뭐다? 데이몽은 착하고 똑똑하고 발전해 나아간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살짝 찔리는 거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무슨 이거 하나는 2인으로 칩시다. 이거 하나는 2인으로 칩시다라고 이제 네오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4명인 걸로 치고 아니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이제 쌉소리라고 하는 흔히 개소리란 말을 해가지고 이제 투수분들께서 어떻게든 단체표를 만들기 위해서 4명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래요. 착한 거는 뺄게요. 착하진 않아. 하지만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그런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슬슬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예정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네요. 내가 너무 빨리빨리 말했나? 좋습니다. 뭐 어쨌든 시간이 좀 빠르게 흘렀어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니까 벌써부터 다음에 편집할 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바로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이번 순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개꿀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스트분이 없기 때문에 시청자 대기방에 먼저 오셔서 대기하시는 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분을 시청방에 올려가지고 퀴즈를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요. 혹시 퀴즈 풀어서 선물 받아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대기방에 와주셔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선물 지급해 드리니까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고 리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파이팅. 그게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데이몽 지갑 지켜. 아니야, 안 지켜도 돼. 진정해. 이럴 땐 지키는 게 아니야. 평소에 지키더라도 지금 아니라고. 제발 와줘. 아무도 없어? 나 울어. 제발. 없는 걸로 하고 퀴즈 한번 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문제를 한번 내보는 걸로 할 건데요. 문제 수준은 저번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어렵지 않게 됐으니까
문제 풀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나중에 보신 분들 중에 퀴즈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라디오 실시간 생방송 저녁 8시 반에 화요일날 오셔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꿀 퀴즈 시간이고요. 첫 번째 문제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빠밤. 장르는 동물입니다. 게임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전국 연합학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그 정도 수준 아니야.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물고기가 호흡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고기가 호흡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네, 모가리자님, 자연의 수호자님께서 아가리 이러고 있는데 아가리는 임마, 아가리는 임마 임마 입이잖아 임마. 그 흔히 좀 저급하게 얘기할 때. 네오님께서 폐 이러는데 물고기 중에서는 어패류가 그 폐로 숨쉬는 어패류가 따로 있어요. 어패류라고 하나 그럴 거예요. 망둥어 아니야, 망둥어 아니야. 망둥어는 늪지대에 살잖아. 그럼 물고기야. 그리고 아가미 어쩌 계속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망둥어는 아가미, 아가리, 폐, 망둥어. 혹시 또 정답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일단 게이묵은 무조건 아니니까 게이묵은 빼. 자연스럽게 또 게이묵 넣지 말고. 자, 그러면은 더 없는 걸로 알고 일단 정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호흡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의 정답은 아가미입니다. 흔히 아가비로 물고기가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나는 정확히 호흡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 폐 뭐 이런 식이 있다. 그 중에 게이묵은 왜 나온 거야? 아 이거 게이묵이 무슨 그 뭐냐 만능 열쇠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네. 아가리까지 나오고. 일단은 자연스럽게 네온님께서 한 문제 맞추시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퀴즈 문제 오셔서 선물 받아가셔도 괜찮으실 텐데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다 나눠주신 거니까 데이몽의 지갑을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장르는 곤충, 환경입니다. 곤충 가운데서 가장 큰 무리로서 아인슈타인이 이것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종한다라고 말하기도 한 이 곤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네오님께서 벌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꿀벌, 개미 뭐 이것저것 다 나오고 있네요. 참고로 지하의 주인은 개미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개미의 군집은 어마무시하다. 반대로 지상은 인간이 다스리기 때문에 지하는 개미가 다스린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게 있는데요. 게이몽은 아니라고. 야, 게이몽이 무슨 너 없으면은 세상이 4년 만에 멸망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야, 게이가 없다고 세상은 멸망하지 않아. 레즈가 없다고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의한 그 교합이 없으면은 망하는 거지. 어? 인공합성할 순 없잖아. 말하다 보니까 조금 추잡스러운 얘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벌, 꿀벌, 개미, 게이몽이 나왔는데요. 곤충 가운데서 가장 큰 무리로서 아인슈타인이 이것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종한다고 말하기도 한 이 곤충의 이름은 바로 벌, 꿀벌이 맞습니다. 아마 꿀벌 대소동이라고 유재석 아저씨가 더빙한 이제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알다시피 꿀벌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꿀벌들이 암수수수하면서 이제 옮겨다니면서 식물들을 번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직 K 고등학생의 힘대 역시 여고생의 힘은 대단해. 음? 역시 네오님 현직 여고생다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물음표 치시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퀴즈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두 문제를 잘 따라오셨다면 세 번째 문제도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세 번째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의학입니다.
유럽 14세기에 대유행한 패스트균의 감염에 의해 급성으로 일어나는 공포의 전염병인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와중에 생쥐 나왔는데 생쥐는 이제 그 숙주지.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숙주를 보통 이제 생쥐였죠. 흑사병 크랭님 흑사병 네오도 이제 흑사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흑사병이 맞을까? 진짜? 숙주나물. 아, 숙주가 아니다. 그 숙주가 아니다. 그 숙주가 아니다. 내가 까먹었어. 숙주가 아니야. 맞아. 아니, 흑수병이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했어. 흑사병이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숙주가 아니네. 숙주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 팬페 나오세요. 메르스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염병 같은 거 메르스 같은 게 맞고요. 일단 메르스가 2014년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병을 올렸던 주요 매개체가 이제 일단은 생쥐는 맞고요. 가볍게 이제 힌트를 좀 드릴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 병의 이름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이 정답이 무엇인가요? 아까 보니까 패스트균, 뭐 이제 흑사병, 이제 메르스, 플레이그 같은 뭐 이런 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요. 14세기 유럽에 대유행한 급성 전염병은 정답은 EMP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버보닉 플러그. 버보닉 플러그라고 했는데요. 14세기의 유명한 병은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흑사병이 맞습니다. 흔히 유명한 병인데요. 18세기도 있는데 14개가 뭐 처음에 맞췄어요. 난 답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답이 나왔구나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저는 다시 돌려교 봐요. 나는 흑사병도 나왔고요. 뭐도 나왔고요. 라고만 얘기했지 아직 정답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신 거야. 난 분명 정답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틀렸다고도 한 적 없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얘기하다가 내가 정답입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헷갈린 것 뿐이지 문제가 없다. 아니, 중간에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랬어. 갑자기 그 매개체 얘기하고 뭐 하냐고. 어쨌든 처음에 흑사병이라고 적었던 네오님, 크랭님 정답 맞으시고요. 저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EMP 같은 헛소리보다는 훨씬 나았다. 아, 전자키퍼스 이러고 있네 진짜. 이씨. 좋습니다. 일단 세 번째, 스무스하게 맞추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헛소리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퀴즈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문제까지 맞춰봤는데요. 아마 네 번째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생각하면서 네 번째 퀴즈 바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한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마지막 황제는 누구일까요? 아마 쉽게 맞출 수 있는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크랭님께서는 고종, 팬팬님께서는 순종, 그 다음에 순정마초, 종종 이러고 있네. 종종 이러고 있어요. 씨.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답을 지금 적어주고 계신데 고종, 순종, 종종, 나는 순정 뭐 이런 소리 뭐 이런 여러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계례구이 때도 포함하나요? 당연하죠. 대한민국이 정확히 말하면은 그 대한제국 시기까지가 이제 다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계례로 했지만 어디까지 그때까지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정확히 이제 황제로서 존재했었죠. 조선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조금 말을 살짝 해보자.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헷갈리다면 답만 살짝 바꿔서 대한민국 이전 모든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왕실 중에 마지막 황제는 누구일까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퀴즈가 있는 그런 퀴즈 문제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네, 황제입니다. 참고로 윗동네 그쪽은 안 돼. 노스트는 안 돼. 노스트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고종, 숭종, 종종 뭐 이제 윗동네 사시는 분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네요. 혹시 더 얘기하실 정답이 없으신가요? 조선은 임금밖에 없었어. 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대한제국이 있었다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답이 안 나오실 거기 때문에 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마지막 황제는 누구일까요의 정답은 순종입니다. 아마 고종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고종이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황제가 된 다음에 1907년 7월 19일 날 황제로 이제 즉위를 하면서 1907년입니다. 1907년 7월 19일 때 이제 황제로 재위하셨다가 1910년 8월 29일 날 이제 폐위되셔가지고 이제 짧지만 이제 장간 동안에는 이제 황제로 있었다. 역사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보통은 이제 고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순종이 황제가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이런 뭐가 있지도 않았고, 고종 황제 당시까지만 해도 있었던 게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맞추신 분이 있었어요. 팬팬님께서 처음에 순종하실 때 깜짝 놀랐다니까. 어떻게 한 번에 맞추셨나 해가지고. 근데 답을 바꿔서 문제지. 헷갈려 하더라고. 그리고 윗동네도 황제 체제 지향국인 거, 그건 독재 체제예요. 독재 국가랑 그거는 좀 다른 거지. 왜 바꿨지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답 다 적어놓고 바꾸면 틀리잖아. 그런 거야.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아유,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5문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올백을 맞추신 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아쉽게도 마지막에서 좀 이제 고종 황제랑 이제 순종 황제에서 헷갈렸기 때문에 좀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그래도 4문제 정도로 맞추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존심인데. 그래, 잘한다 누렁이. 아, 모가리자. 못 맞췄을 수도 있지. 자, 5문제 퀴즈 마무리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5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종교입니다. 땅을 지키는 12신장은 우리는 12신장, 12신왕 또는 12지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12지신의 마지막 동물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정답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양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지금 강아지 집에서 지금 고양이를 외치는 거야.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군요. 네. 자연의 수호자님께서는 고양이, 그리고 팬팬님께서는 돼지, 자연의 수호자님의 해 이러시는데, 해, 헌또나. 죄송합니다. 정신병 나서. 시골 똥개, 어? 헤헤 이러고 뭐 정답이 이상한 거 나와요 막. 고양이, 돼지, 시골 똥개, 헤헤, 대이몽, 헤헤헤. 대이몽은 왜 나오냐고 거기서 그 와중에.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답을 좀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데이몽, 게이몽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게 참 똑같네요. 돼지 또 이제 뭐 나오셨고요. 데이몽 돼지? 데이몽 돼지 완전 틀려. 데이몽은 불독이야. 고로 답은 데이몽이 아닙니다. 네오 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옛날에 그 12지신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그 꾸러기 수비대라고 있거든요. 그 옛날 꾸러기 수비대를 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돼지 게이몽 뭐 데이몽 뭐 철컹청커 뭐 이상한 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일단 정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지키는 12신장은 우리는 12신장, 12신당 또는 12지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12지신의 마지막 동물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돼지 또는 해가 맞습니다. 보통 이제 12지신에 있는 거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고 하고요.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띠 있잖아요. 우리 뭐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를 의미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해가 돼지띠에 들어가는 해입니다. 돼지는 보통 복과 재산을 의미하니까 돼지이신 분들 참 좋겠죠? 근데 요새 애들은 12지신이 뭔지를 알까요? 12지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한도전도 이제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무한도전도 모르는 시기가 온 만큼 이제 그거는 완전히 모르는 이야기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완전 달라서 이제 모르는 시대라고요. 세상이 변했어. 나 진짜 저번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스트리머분 한 분 중에 퀴즈 난이도 확인해 보려고 대한민국의 삼국 시대에 있었던 나라 3개 얘기해 보라니까 말 못했다니까? 나 그때 소름 돋았어. 나라 3개만 위초고는 충국이야. 누렁아. 누렁이 아니지. 너 구두자 아니구나. 모가리자야. 이거 참고로 답은 고구려 백제 신라고요. 참고로 중간에 가야가 있었다는 점. 참고로 가야도 몰라요, 사람들. 진짜 가야가 나중에 신라에 흡수됐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진 몰라도 상관없는데 백제, 신라, 고구려 몰라요, 요즘 애들. 가야는 가야금이 유명했지. 가제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는 건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이제 순서 있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나왔다가 후 백제, 후 고구려, 그다음에 신라,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려, 조선, 고조선까지 내가 얘기 안 했구나. 그다음 고려, 조선,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 순서를 모를 정도로 요즘 애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왜 역사를 안 배우세요 하니까 딱 그래. 진짜 내가 몇 명한테도 물어봤는데 역사 퀴즈 잠깐 내면서 했던 게 인생 살면서 역사가 필요 없대. 그러면서 역사를 배울 가치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나 진짜 그렇게 들었어. 근데 그래도 일단 방송한다는 사람이 최소한의 역사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뭐 내가 뭐 어찌를 권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다만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를 모르면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그냥 고조선 때부터만 순서들만 대충 알고 있으면 돼요. 맞아. 시험에서 한국사가 빠져서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또 한국사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안 배운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마음 묵치고 야 다른 나라 역사는 말도 하지 마. 우리나라 역사도 어려우니까. 알겠죠? 8월 15일이 강복절인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 만세 해가지고 강복했다는 날인데 그게 우리나라가 강복한 게 진짜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강복했다고 아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제 미국에 의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참고로 대한민국은 원래 8월 15일 강복되기 전에 중국의 어느 한 지점에 모여가지고 이제 남하해가지고 원래 자유 독립을 하려고 했으나 그 전에 미국이 원자폭탄 날려가지고 아쉽게도 이제 다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독립한 날입니다. 독립 자체는 좋은 건 많지만 이제 자주적인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분단의 아픔과 그런 역사가 있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퀴즈 5문제 맞추신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이 나쁘지 않다. 제가 알고 있던 방송 스트리머 분들보다는 확실히 좋다라는 걸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조금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고요. 알았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쩌한 44분이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은 이제 시를 읽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노래 하나만 들었고 그 다음은 가보도록 할 겁니다. 노래 하나는 이제 너무 어려운 노래라기보단 이제 간단한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가볼 건데요. 이번에 들은 노래는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예요. 역사에 관련된 노래도 좋지만 제가 역사에 관련된 노래는 호국의 달 때 많이 들려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분노의 질주에 나온 See You Again 노래 들으면서 잠시 휴식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풀어보는 여러분도 잠시 머리 식히면서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 Let's get it. 네, 폴 워커 주목곡인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찰리 펄스. 네,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어가지고 찰리 푸스의 폴 워커의 추모곡 See You Again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감미로운 목소리의 데이븐과 함께 다음 콘텐츠인 개꿀 포음을 들어보실 건데요. 오랜만에 오늘 라디오를 하면서 만들분들께서 벌써 기쁨의 함성과 함께 느낌표를 쳐주시는 그 함성, 박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모티콘 추가한다 했는데 추가를 못했는데 꼭 이번에 박수 치는 이모티콘과 그래 기뻐하는 이모티콘도 추가하는 걸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자본 사정만 여유로워진다면요. F님께서 누가 감미롭다고 하는데요. 저예요. It's me, 데이모.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기 반팔 티셔츠를 입은 마른 남자 데이몽. 현실은 마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개꿀 포함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꿀 포함은요,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강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시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강하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 F님께서 숫자를 말씀해 주시겠는데, 이육사 독립운동가의 강야라는 시였는데요. 독립운동 당시에 썼던 이제 시인 만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시라는 게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좀 어려운 학문인데다가 이런 거 자체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시라는 것 자체를 잘 안 듣게 되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개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한 벌써 6개월, 1년 가까이를 이제 개꿀 포럼이나 이제 명언 같은 걸 계속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명언을 보게 되면서 이제 나에 대한 관찰하면서 간조하게 되고, 시도 안 읽다가 이렇게 시를 읽게 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같은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좀 문법의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막상 말하는 문법 자체는 좋아지진 않았지만 근데 읽는 거는 좀 괜찮아졌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독립운동가의 시를 들었던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강복절이니까 이런 시를 들어보시면서 이 시대에는 어떤 감정이 다스려져 있을까, 역사서로만 보는 게 아닌 시를 통해서 그 당시의 감정은 어땠을까라는 거를 이걸로 통해서 알아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줬던 시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에 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들려드렸던 시고요. 이 시를 끝으로 감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오늘의 어쩌다 보니 허니도고 라디오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팔사 끝나요? 테이몽님 이라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끝날 때 노래를 들려드리지 않을 거고, 처음에 원래 중간에 듣기로 했던 노래도 지금 생략을 해놨기 때문에 딱 지금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진짜 라디오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게스트 분을 통해서 재밌었던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을 통해서 이제 재밌게 떠들고 웃고 좀 이제 게이몽이 많이 나오고 헛소리 할 때마다 좀 물을 먹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생각보다 시청자분들께서 바로바로 퀴즈를 낼 때마다 답을 알고 있다는 게 난 신기했어. 만날 내가 너 상식 없어요 대응리 이러는데, 나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설마 나보다 똑똑하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답이 나오는 거,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나보다 이제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는 거를 오늘 새삼 다시 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오늘 모두 재밌었나요? 저는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재밌는 시간이었던 만큼 여러분들께서 제발 좀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날이 좀 이제 뒤숭숭하고 또 이제 강복절이라고 뭐 이제 시위하러 모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무언가 함에 있어서 진짜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제발 그냥 곱게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잘 보냈길 바라면서, 그러면 모두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노는 이만 끝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뭉바 투둥 탁. 한 번 더. 어떤 소리를 낸다고요? 따단 딴딴 따다다다단 딴딴 따다다다다단